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말 그대로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고 있는, 즉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고, 만약에 정지해 있는 물체는 속력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아래 먼저 보고 갈게요. 운동 에너지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다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상수가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어야 되고요. 속력입니다. 절대 속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단위는 미터/세크고요. 즉 질량 곱하기 속력에 무엇에 비례한다? 그렇죠. 제곱에 비례하죠. 지금 다시 한번 운동 에너지는 이제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인데, 이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질량에, 즉 속력이 일정할 때 질량에 비례하고, 질량이 일정할 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제곱이 붙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비례 그래프고요. 만약에 그냥 속력, 보통 이제 기호로는 V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V만 있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곡선이 돼요. 이렇게 곡선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이들의 곱에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비례하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역동적인 에너지라 그래서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운동 에너지는 이니셜로 EK를 씁니다.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EK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학생들이 왜 상수값이 2분의 1이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물체 1kg의 물체를 1m/s 속력으로 움직이게 했을 때 그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줄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상수가 2분의 1이 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운동 에너지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속력이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타점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타점으로 속력을 구하는 거를 이거 뭐지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언제 다 배우셨던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우셨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타점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구하면 되는지 해볼게요. 지금 1초에 50타점을 찍었다 그랬죠. 보통 1초에 50타점을 찍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50Hz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1초에 60타점을 찍는 게 더 잘 나오죠. 어찌됐건 이제 주어진 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거리는 현재 지금 2타점부터 2타점까지의 거리가 10cm죠. 그럼 앞으로 두 칸 가서 단위를 뭘로 바꿔야 되나요? 그렇죠. 0.1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만 구하면 되는데, 일단 1초에 점을 50타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요게 두 점 사이가 요게 한 타점이거든요. 한 타점 찍는데 몇 분의 1초냐면 여기 위에다 써볼게요. 한 타점 찍는데 50분의 1초란 얘기예요. 그런데 몇 개가 찍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5개가 찍혀 있죠. 50분의 1초짜리 한 타점짜리가 몇 개가 찍혀 있냐면 지금 5개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그렇죠. 걸린 시간이 그래서 0.1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몇 m/s가 나오냐면 1m/s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가끔은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렇게 시간 기록계로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 왜 중학교 1학년 때 그래프를 또 배우셨어요? 무슨 그래프를 배웠냐면 시간 거리 그래프를 배우셨거든요. 시간 거리 그래프를 이렇게 속력을 구할 수 있게끔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X축이 만약에 4초고 그 다음에 Y축이 만약에 20m다. 이때 속력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구해야 된다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4분의 20이죠. 그럼 몇 m/s로 풀어주면 되나요? 5m/s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잘 나오는 유형이 자동차의 속력과 제동거리의 관계. 근데 이제 제동거리라는 표현 자체를 잘 몰라요. 제동거리라는 거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는데,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이 제동거리가 길어지겠죠. 그럼 이제 요걸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 이제 내용 정리된 거는 어차피 여기 이론부터 볼게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력에 대한 1로 전환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자동차의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동거리는 그렇죠. 자동차 속력의 뭐에 비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보통 이제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10m/s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춘 제동 거리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제동 거리가 5m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차가 속력을 30m/s 속력으로 이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제동 거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일단 속력이 몇 배가 됐냐면 속력이 3배가 됐죠. 그런데 이 제동 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력이 3배 증가했으니까 3의 제곱이면은 그쵸? 9배 증가하게 돼요. 제동 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5m에 9배 제동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동거리는 45m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운전할 때 속력을 높이면 그만큼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속력이 m/s로 안 나오고요. 이런 문제, 지금 이렇게 제동거리와의 관계를 이제 비례식으로 푸는 문제는 속력이 이렇게 나와도 굳이 km/h를 m/s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비례식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36km/h로 달리던 자동차가 제동거리가 얼마가 나왔냐면 제동거리가 10m가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108km/h로 달렸다. 그럼 요거 또 몇 배인가요? 또 3배죠. 그러면 속력이 3배가 되면 제동거리는 속력의 제곱만큼 증가하니까 9배가 돼서 제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90m가 되겠죠.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는 운동 에너지만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일이 될 수 있고 일이 에너지가 될 수 있죠. 이걸 이제 전환이라고 하죠.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운동하는 물체가 일을 하면 그 해준 일의 양만큼 자신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 일을 받은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100줄이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수레가 달려서 정지해 있는 나무 토막하고 부딪혔더니 나무 토막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도 몇 줄이다? 그렇죠. 100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레 운동 에너지 구하고 공식으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바닷가의 마찰력, 요 F는 수평으로 나무 토막을 밀었기 때문에 요 F는 마찰력이 될 건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보통 문제에서 아무리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도 동일한 나무 토막, 동일한 바닥이면 이 마찰력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아마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질문이 많은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었는데 내가 이 물체한테 일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증가하겠죠. 그럼 만약에 이 물체가 나중 운동 에너지가 300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의 양은 몇 줄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중 운동 에너지가 300줄이고 처음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니까 내가 해준 일의 양은 몇 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200줄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관계를 잘 알고 문제를 응용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